안녕하세요, 서울 촌놈입니다. 오늘은 순창의 대표 관광지이자 전국구 단풍 명소인 순창 강천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고추장마을에서 강천산 가는 길에 드라이브하기 좋은 메타색 화요길이 있습니다. 순창 10경 중 제9경인 순창 메타색 화요길은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순창 농고, 현재 순창 제1고죠. 그 학생들이 식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 메타색 화이어 나무 아래로 보랏빛 백문동꽃이 피어 추억에 남길 만한 사진 찍기 좋은 명소입니다. 평소에도 주말엔 방문객이 꽤 있는 편인데 단풍철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 오후인데도 주차장은 만차입니다. 봄에 방문해도 참 좋은 곳이 강천산입니다. 멀리 주차를 하고 걸어서 데크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딱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분들께서는 저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차표 티켓값은 1,500원입니다. 정말 단풍 피크철에는 전국 방방곳곳에 관광버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강천산입니다. 강천산에는 식당도 참 많은데요. 산악회미 단체 관광객 대상 영업을 주로 하다 보니 불친절 사례와 맛이 별로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만큼 군청이나 업주들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초중고 학생 4,000원, 또 단체의 경우에는 500원씩 할인 적용이 되고요. 무료 입장은 만 6세 이하 또는 만 7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순창 국민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호 입장객은 2,000원을 순창 지역화폐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순창 내의 카페나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야? 70세로 올라갔구나. 순창 구민 무료예요? 네, 신분증 있으셔야 됩니다. 네, 신분증은 있는데. 그래,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요. 네, 들어가실 거예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적립신고를 한 효과를 처음으로 보네. 프리패스. 이상 고온 현상이 진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단풍이 아직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하고 모레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에 좀 추워진다고 해서 단풍이 다 떨어져 버릴까봐 좀 미리 왔는데 단풍이 아직도 안 들어오네 진짜. 새빨간 단풍이 유혹하는 강천산은 평탄한 산책로를 따라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어 아이들이나 어르신을 동반한 가족 여행지로 제격입니다. 전국에 단풍 명소 유명한 곳이 참 많지만 힘든 산을 오르거나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평지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단풍을 느낄 수 있는 강천산은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단풍 명소입니다. 꽉 든 것보다는 이렇게 단풍이 다 들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또 나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차 타고 왔어. 병풍폭포는 병풍바위에 조성된 인공폭포로 병풍바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병풍바위의 전설에 의하면 강천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병풍바위 밑을 지날 때 전생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바위가 자기에게로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타죄하는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리고 또한 병풍바위 밑을 지나온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도 깨끗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높이는 약 40m, 폭은 약 15m고요. 낙수량은 분당 5톤 정도에 이르는 폭포입니다. 관리사무소를 지나 약 100m 지점에 있는 강천산 국립공원 내에 6개 폭포 중 첫 번째 폭포로서 이 지점에서부터 맨발로 걷는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매표소를 지나면 신기하게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시원하고 청량한 공기에 폐 속 구석구석이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용이 꼬리치듯 승천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용천산이라 부르던 강천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단풍 여행은 산 위로 올라갈 것 없이 매표소에서 병풍폭포, 강천사, 현수교, 구장군 폭포까지 갔다 오면 충분하죠. 왕복 5km, 2시간 정도 걸리는 맨발 산책로 코스입니다.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11월 중순임에도 강천산 단풍이 절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11월 초에 단풍 피크를 맞이하는 평소에 비해서 약 2주가량 늦는 것 같습니다. 강천산의 애기단풍은 그 빛깔이 고추장에 절이 놓은 듯하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일상에서 지친 피로를 날려버리는 강천산 애기단풍 여행은 최고의 힐링 코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거라시 바위, 거라시 굴, 거린 바위, 운전 걸식 구걸해온 거린들이 이 굴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아 강천사 스님에게 시주를 하고 부처님께 복을 빌었다는 나눔을 실천해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거린이 시주라니 생각만 해도 재미있는데요. 그만큼 순창에는 예로부터 인심이 깊고 부처님의 자비가 넓게 베풀었던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선 초기 신숙주의 동생이며 훗날 전주 부윤과 대사관, 전라 수군 절도사를 역임한 귀래정 신말주공, 그의 아내가 바로 순창 명문가의 후손인 설씨 부인입니다. 조선 후기 유명한 실학자 신경준이 신말주공과 설씨 부인의 11대 손이죠. 설씨 부인은 특히 문장과 서화에 능했는데 부부가 순창에 지낼 때 불심 깊은 설씨 부인이 강천사 부도함의 중창을 위해 시주를 권하는 그림과 글을 지은 문서로 설씨 부인 권선문을 남겼습니다. 설씨 부인이 불사참여를 독려한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여류 문인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손꼽히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1년 보물이 되었습니다. 비석에는
보물 728호 부두함 중창 설씨 부인 권선문비, 그리고 정부인 순창 설씨 송덕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리탑이 있는 구두론도 함께 있지요. 단풍숲을 지나니 이번엔 다시 메타세콰이어 길이 펼쳐집니다. 강천산에 오는 길에 보았던 메타세콰이어 길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보았다면 이곳에서는 산책하면서 한가로이 이 숲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 단풍숲과 함께 어우러진 메타세콰이어 단풍이 이토록 아름다울지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강천사 앞에 무상스님의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꽤 유명하신 분, 때마치 많은 노래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부르십니다. 뭔가 묵직하지만 부드러운 음색이 산과 사찰, 단풍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시주함의 금색 지폐가 한가득입니다. 백수라 마음만 시주하고 왔네요.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강천사는 선운사의 말사로 887년 도선이 창건하였는데 고려시대 1316년 덕현이 5층 석탑과 12개 암자를 창건하여 사세를 확장했고 한때는 12개 암자와 1천여 명의 승려들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1482년에 신말주의 부인 설씨 부인이 시주를 얻어 중창하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석탑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고 선조 37년에 소요대사가 재건하였으나 다시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59년 원상태로 복원하였습니다. 호남 대부분의 유적과 문화재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 다시 복원 및 재건,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다시 소실, 이런 아픈 역사의 반복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강천사 앞 돌다리를 건너면 삼인대라는 곳이 나옵니다. 순창군수 충암 김정, 담양부사 물제 박상, 무한현감 석천 류옥이 해비 신씨 복위를 청원하는 상소를 올리기로 맹세한 장소입니다. 중종 반정 이후 왕위에 오른 중종의 아내 해비 신씨는 아버지가 연산군과 초남 내부 질환이었고요. 고모는 연산군의 비였으므로 반정 공신들에 의해 친정은 멸문주화를 당하고 본인은 폐위되었습니다.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된 해비 신씨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인왕산 바위 위에 치마를 걸어두고 치마바위라고 불렀다고 하죠. KBS 드라마 7일의 왕비에서도 이 비운의 러브스토리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패비 신씨를 복위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곳 순창에서 있었고 강천산 탐방로를 걷다 보면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 것이죠.
가을 강천산은 붉은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옳다고 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그 뜨거운 기상이 서린 삼인대를 품고 있어 더욱 그 빛이 납니다. 삼인대의 비문에는 강천의 물이여 동쪽으로 끝없이 흐르도다. 운릉의 나무여 북쪽을 보고 창창하도다. 돌은 닳아 없어질지라도 선생의 이름은 끝까지 남으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의 풍파 속에서 정의롭게 행동했던 일들은 후세라도 올곧은 평가를 받게 되길 바라지만 요즘 이 나라와 이 사회는 정반대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연식이 좀 돼 보이죠? 그 요즘 거와는 좀 다르죠. 요즘 출렁다리와는 좀 다른 클래식한 느낌의 강천 산현수교. 지상 50m 지점에 놓은 길 75m 현수교는 강천산의 상징입니다. 빨강과 주황을 예쁘게 섞어 놓은 단풍 색깔이라 가을에 잘 어울리고 겨울에는 눈 덮인 산에서 유독 도드라집니다. 위아래 흔들림만 살짝 있고 바닥도 불투명해 무섭지도 않고 스릴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수교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은 좁고 경사가 심해서 오히려 이게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산책로의 일반적인 마지막 지점, 주장군 폭포입니다. 여기서 더 가면 비룡폭포, 연대암터를 지나 담양과 경계에 자리한 금성산성까지 갈 수 있으나 대부분의 방문객은 주장군 폭포까지만 다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입에 있던 병풍폭포와 마찬가지로 인공폭포인데 1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자연스러워 원래 있던 폭포처럼 보여집니다. 저도 처음엔 자연폭포인 줄 알았습니다. 팔각정과 벤치 등 쉴 자리가 많고 폭포가 잘 보이는 곳에 데크를 만들어 사진 찍기도 아주 좋습니다. 단풍 구경을 실컷 하고 이곳에서 쉬었다 가면 그걸로 가을 힐링 여행은 끝이라고 봐야죠.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 마한 시대 혈맹을 맺은 9명의 장수가 전장에서 패한 후 이곳에 이르러 자결을 하려는 순간 차라리 자결할 바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자는 비장한 각오로 마음을 다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9장군의 전설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돌아가는 길.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건 더 쉽죠. 완만한 내리막이라 걷기도 편하고 사진과 영상도 다 찍었으니 그냥 멍 때리며 단풍 구경을 하며 내려갑니다. 전 오후에 방문했지만 가급적 오전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가 떠 있어야 단풍이 더 예쁘고 산책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오후에 오면 해가 산에 가려지면서 금방 어두워지고 단풍의 색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 강천산 방문입니다. 2017년 처음이 가장 감동이었고 올 때마다 감흥이 줄어들지만 그건 강천산의 단풍 탓이 아닌 아마도 제 개인적 상황과 심리적인 상태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7년 전 첫 방문 때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10번을 와도 즐겁고 감동의 단풍이었겠죠.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보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평온하고 안정되는 것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강천산 단풍이 주는 교훈,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찾아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찾는 가을 되시길. 그래서 혼탁하고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이겨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가을 낭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고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